안녕하세요. 저거 보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그 소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소개는 해야 되죠, 선배. 네. 소개는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 내향인 갑자기? 안보라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빠워이. 파워이 아니에요, 저. 그래? 네, 저 개 중에 이어서 그렇지 선배보다 나 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아이가 많아요. 네. 저는 96% 아이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일단 뉴스 그득. 뉴스키트의 네. 팟캐스트 버전 뉴스 그득. 그득입니다. 그득은 뉴스가 그득하다 라는 뜻도 있고. 뉴스 뒷얘기가 그득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것이 듣고 싶다. 그것이 라는, 듣고 싶다. 네, 큰 주제로 그득 하려다가 그득. 발음이 어려워서 그득. 그득.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해서 뉴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주로 뒷이야기들, 뉴스 그렇죠. 그냥 유튜브나 뉴스 사안을 다루는 걸로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이 코너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 편집 없이 원샷으로 나갈 거라 지금 서로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저는 원래 항상 이 모드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낯설다. 아 저는 오늘 녹음 시간이 12시인 줄 착각을 하고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택시 타고 오면서 화장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원래 급하게 한 게 오늘이 제일 근래- 예쁜 날일 수 근래에 있어요. 본 날 중에 제일 예뻐? 그리고 오늘 생일자 네, 저 오늘 네,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끝까지 안 불러주시네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알았어, 이따가 네. 일단은 저희가 네. 시간 안에 끝내야 되므로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선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매 시간 주제를 좀 정해보자라고 네. 해서 오늘은 일단 정치 얘기를 하자. 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가 정치인들이나 뭐 정치 사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뉴스에서 정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제일 첫 번째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선배가 저보다 더 오래 뉴스를 하셨으니까. 네. 네, 근데 저희 팟캐스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년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년 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있던 직장까지 합하면 거의 20년, 19년, 20년 정도 뉴스를 했고요. 저도 13년 정도 뉴스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뉴스의 상당 부분은 정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뉴스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사실 정치라는 게 말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대립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립구도 속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워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뉴스 특히나 보도 채널을 들어갔을 때, 제가 YTN에 들어갔을 때 네. 제일 먼저 부끄럽지만 공부를 하고 외웠던 것이 원내대표, 당대표, 어떤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뉴스를 할 때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했거든요. 네. 네, 앵커하면 뉴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끝없이 공부해야만 하는 분야가 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그 감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재미가 있나? 혹은 왜 중요한가? 뉴스에서는 이걸 왜 다루지?
이런 것들 감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경험이 쌓이고 나서 요 발언 요거 좀 되겠네, 예, 화제가 되겠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감이 시작하더라고요. 와요. 네, 네. 이 워딩이 지금 그 뉴스가 맥락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요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야당이 있으면 이거 여당의 대표적인 여론에서 조금 벗어나는 발언인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니까 그런 발언들을 포착하는 것도 기자나 앵커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기도 한데 그렇죠.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조간을 보고 뉴스를 정리를 하고 네.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재밌다 혹은 화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캡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언론사에서 주목하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몰아가는 건 아닌가 이쪽으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녹취나 그러니까 녹음 본만 해도 저희가 풀어서 들어보면 상당히 그 발언이 길고 네. 많은데 그 중에서 거기 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그래서 화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는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의 발언은 상당 부분은 다 계산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언론이 캐치할 것인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약간 정치와 언론은 상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네. 악어와 악어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말로 던지는 것 같지만 그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왜 우리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맥의 맥락에서 정치인이 선택하는 단어와 조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고 그것을 언론이 이제 포착을 해서 왜냐하면 언론도 맥락을 아니까요. 포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모든 발언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 10분 말했는데 리포트에 나가는 워딩은 한 3초, 4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정치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10분 동안 뭔가를 발표를 하지만 여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언론 인터뷰에 발췌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나는 이 표현에 힘을 줘야지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 같고 언론에서도 그 10분 분량의 녹취를 어쨌든 싱크 정리를 다 하잖아요. 네. 다 보면서 이 10분의 말 중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다라는 알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발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딩이 셀수록 네, 좀 더 자극적일수록 혹은 파문이 예상될수록 그런 거를 언론이 캐치하지 않나. 일부분은 정치인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굉장히 정치인들도 노련하고 영리하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 중에 혹은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네, 그렇죠. 네, 그냥 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네, 다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더 그 강도가 세거나,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심지어 언론의 그러니까 방송용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네. 그래서 약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좀 뭐랄까 클리핑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좀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정치인의 말이나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하면서 많이 들어서 그 시각을 좀 다양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갇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헷갈려요. 뭐가 맞나? 제가 훌륭하지 않은 게 거기서 티가 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신문으로 치면 조선일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한겨레 말도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거 현장에서 뉴스라는 저도 헷갈린다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이 해석이 다르게 들리는데 근데 사실 앵커는
평가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정치인들 출연을 하거나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곤 합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좀 의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면 제가 평론을 하지 않는 대신 평론가에게 물어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의 궁금증을 해소했던 것 같고, 어쨌든 평론가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방송에서는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네, 거기 사안에 대한 저만의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 방금 평론가 말씀하시니까 네. 사실 그 보도 채널들에서 그리고 좀 종편 채널들에서 평론가 굉장히 많이 모시잖아요. 많이 보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평론가를 굳이 그 정치인이나 그 당사자가 아닌데 네. 왜 모셔야 하지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너무 이렇게 소모적으로 혹은 시간을 때우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평론가들이 그 역할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앵커는 뉴스 전달자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뉴스 호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한 뉴스, 오늘의 중요한 뉴스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는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평가하시도록 방송을 보면서 이 사안에 대해 평가하시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론가 출연이 요즘 너무 많기는 하고 많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네. 그렇긴 그리고 하지만 그분이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그분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젠 채널의 네.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는 그런 그런 거는 경우도 있는 것 있기는 하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 직접 취재하는 것도 아닌 뭐 평론가를 너무 네. 많이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일각에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여러 의견이나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평론가 모시는 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 여기서 잠깐만 강려원 앵커의 마이크를 좀 조정해도 됩니까? 네, 조정해 주세요. 불편해서 안 그래도 저기 가릴까봐 또. 괜찮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라디오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도 소리는 계속 여기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내레이션 녹음 같은 거는 네. 정면으로 하잖아요. 화면을 그렇죠. 보면서 대본을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네, 이렇게 옆에 되게 들고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옆에 사람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불편했어 굉장히 지금. 맞아. 출연자 나와도 서로 앞에만 보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소리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라디오는 보통 듣는 매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카메라로 찍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대고 네. 측면샷으로다가 녹음이 이제부터 더 잘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편집해요? 아니요. 그냥 가요. 네. 그런데 정치 뉴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양이 많아서 정치가 1번에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왜 정치가 1번인가? 그러니까 카테고리 1번인가? 양이 많아서라고 하기에는 대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좀 근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는 실생활이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실 정치를 낯설거나 지겹고 어렵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정치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정치 뉴스로 저희가 통틀어 하는데 사실은 정치 뉴스를 가까이 해야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임대사업자가 어떻고 또 어떻게 하면 대출이 막히고 뭐 그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를 계산을 해서 사실 집이라는 게 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쇼핑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금액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절대적인 분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내가 나중에 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처할 일이 줄어요. 그리고 돈 쓸 계획이 있다. 아니면은 이번에 뭐 민생지원금 나오는 것도 내가 이거 꼭 사야 할 게 있는데 그럼 내 돈 굳이 안 쓰고 민생지원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 가게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이제 정치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 저는 경제 뉴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관세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럼요. 물이 떨어져서 우리 전반의 경제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라는 게 냇물 같아요. 위에서 계속 흘러야 돼요. 막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도달해요. 물방울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거죠. 대비하지 않으면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뉴스를 다 안 보셔도 되니까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면 네. 어느새 이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정책은 나에게 유리하고 이 정책은 나에게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 전에 공부를 해두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럼요. 평소 때 계속 보면서 어쨌든 부동산을 평소에 당장에 집을 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언젠가 나와 연관된 것일 수 있으니 그 그렇죠. 흐름을 좀 파악을 해두려면 갑작스럽게 되진 않는다. 혹은 모르고 당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용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사자성어로 정리하자면 유비무환이다.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대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정치 뉴스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계기는 사실은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우리 피부 살갗에 와닿는 것들은 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고 그 대책이 나와서 한 달 뒤에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도 늦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때부터 네. 공부해도 돼요. 근데 멀어지는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게 당장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때. 뭔가 노동자라고 하면 네. 나와 먼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노란봉투법 예시로 든 거고 네네. 너무 막 또 두 번째는 너무 소모적인 뉴스로 염증을 느낄 때. 맞아. 네, 그 두 타이밍에 저는 정치 뉴스뿐만이 아니라 뉴스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물론 평소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같이 뭐 이렇게 따라오시고 혹은 같이 욕도 하면서 속으로 욕도 하고 그걸 표현을 해주시면서 따라오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문이 딱 나왔어요. 근데 딱 그 일면에 노란 봉투법 이렇게 찍혀 있으면 네. 그거 가지고 정쟁을 한다라고 또 찍혀 있으면 이거 뭐지? 복잡해 하고 안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혹은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은 되거든요. 저는 관심 없으면 그냥 패스하세요라고 제 주위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이제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고 뉴스를 진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제 주위 보면 그냥 생업이 너무 바빠서 뉴스조차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네. 저 지인 중에 보라씨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언니도 있고
저한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뉴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그 뉴스는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는 순간 뉴스에서 좀 멀어지더라고요. 염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법안이 좀 어렵고 나와 거리가 먼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저는 패스하고 다른 뉴스 보세요. 오늘 이 뉴스 말고도 경제 뉴스도 중요해요. 유가 한번 보세요. 관세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정치 뉴스 섹션은 나와 아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거나 내가 관심이 없으면 굳이 그냥 패스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강예원 앵커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그 아나운서 지망생들이나 기자 그 지망하는 친구들을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야 봐야지 너 그거 몰라서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제 딸이 8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막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정치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8살 딸이 엄마 정치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뭔가를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싶어서 순간 약간 3초의 정적. 3초밖에 없었으면 훌륭한데. 3초밖에 큰일 없었어요. 났다. 그래서 제 첫 마디가 사실은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정치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가 느끼기에 너의 교육 과정, 너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워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잖아. 뭐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내거든. 그러면 대출금을 월급 받아서 얼마를 내야 되나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신문을 보면 이렇게 정치라고 하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구나. 정치인들 사진을 보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 뭐가 페어한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페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유리할 수 있고 누군가에는 불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거의 아이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어렵죠. 막상 정치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솔직하게 좀 고백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는 유리하면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누군가가 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뉴스를 정치 섹션에서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타협점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야 되는 역할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정치라는 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양극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접점을 찾아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가장 염증을 느꼈던 정치 뉴스.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올 때 있잖아요. 사실 뉴스 하다 보면 와 이거 또 이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또 이거 갖고 싸우냐.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게 선배 우리의 마음이 시청자들의 마음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가 있었어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좀 여러 해에 걸쳐서 봤을 때 여야가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공감돼. 와,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어쩜 저렇게 판박이일까. 이건 흡사 시대의 데칼코마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 되게 염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 앵커를 오래 하고 뉴스 PD도 하고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들을 했지만 똑같이 염증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돼서. 너무 비방용인데 비방이야. 우리 방송하는 비방 맞아요?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유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네. 이런 생각 때문에 염증을 좀 느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야가 바뀔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여가 야로 바뀔 때 야가 했던 행동을 그 이전에 여가 그대로 했고, 하고 있고 그대로 하고 정말 야가 똑같이. 여로 바뀔 때는 야가 했던 행동을 여가 하고 있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한다 네, 그 정말 말씀이신 똑같이.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들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움직일 때 네. 지긋지긋하다라고 너무 지긋지긋해요. 느끼신다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도 아마 어머니들 다 그러실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계속 의혹이 던져질 때 실제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뭔가 속 시원하게 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뭔가 녹취나 실제 그 증거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속 시원하게 풀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 없으면 의혹 제기로 진실 공방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게 또 진실 공방을 통해서 정말 진실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하죠. 이후에. 네. 그런데 이게 의혹을 던져서 이거를 막 부풀려서 뭔가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려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느껴질 때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진실 공방이 너무 길어지면 구체적인 것가 없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진실 공방을 하게 만들 일인가? 진짜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풀면 안 되나? 바로 그냥 바로바로 좀 하면 안 되나 하는데 그들도 이게 조금씩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북한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살라미 전술이잖아요. 조금씩 썰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앵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도 쉬어야 되잖아요. 생방송 끝나면 좀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주말에 근무가 없으면 좀 아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뉴스를 멀리 해야 되는데 네, 그 워딩을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뉴스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뉴스를 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가 있어서 맞아.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맞아. 우리는 그 워딩 하나하나에 매일매일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적잖아요. 그 역사를 저희들은 뉴스 들어가기 전에 그 현안을 일일이 메모장에 다 정리해서 그걸 출력해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핵심이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안별로 몇 장을 맞아. 출력해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네. 뜻이죠. 속보가 네. 나오면 잠깐만 이 사안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피로했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결국에는 그치 시청자들이나 뭐 듣는 분들이나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그게 재밌긴 해. 그렇죠. 따라가다 보면은 야 이런 발언을 했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된다 그러나. 저희 남편이 저한테 뉴스 중독자 같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좀 아차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아는 척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2, 3일에 한 번씩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맥락에서 보면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일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미시적으로 워딩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로 피로로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껴요. 다른 대화를 하다가도
뭐 약간 흐름이 끊기거나 하면 내 머릿속에는 그게 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맞아. 갑자기 그래서 대통령이 신랑이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신문을 보면 그럴 때가 있지.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선배는 사실 정치 뉴스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할 때 회의를 하고 오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게스트를 모시고 네. 혹은 이렇게 섭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잖아요. 네, 혹은 네. 앵커 리포트로 기사를 쓰고 이거를 네. 조금 더 파보자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할 때 네. 선배는 주로 사실 사회를 많이 하시는 편이었잖아. 저는 사회 뉴스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정치만 뉴스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저 여기가 정치를 너무 정치만 들고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선배. 그랬잖아. 그랬나? 그래서 려원아 정치만 뉴스야? 다른 것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그러니까 물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정치 뉴스에 유독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사안을 정리하고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다 보면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따라가지 못할까봐 느끼는 앵커로서의 압박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있었죠. 네.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뉴스를 매일 보는 내가 모를 정도면 사람들도 다 모를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때마침 출연자가 정치인이면 그 정치인한테 그 뜻을 물어봐서 근데 그걸 그 좀 포인트인데 해결하고. 선배 그게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질문도요 알아야 나와요. 질문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나와요. 맞아요. 그래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뭘 궁금해하실까? 라는 그 물음표도 저한테 물음표가 나와야 나오는데 맞아. 물음표가 공부를 안 하거나 제가 아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안이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사회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회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뭐랄까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여요. 어떤 사회 뉴스가 좀 마음을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전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뉴스, 특히나 여성이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뉴스는 저희 팀원들이 다 알 정도로 제가 분노를 하고요. 정말 분노를 하면서 섭외를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그러니까 물론 작가님이 쓰시지만 작가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저도 질문지를 써요. 추가로 같이 작가님 요거 저 물어보고 싶은데 요거 좀 질문지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려면 요게 궁금한 데를 알려면 그 사안을 진짜 열심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범죄는 그거 찾아보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늘 누가 죽고 다치고 이런 것만 봐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긴 하는데 어떤 앵커로서의 사명감으로는 이걸 내가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저희는 이제 원본 영상이 있잖아요. 네, 원본 영상이 이제 참혹하지만 제가 그걸 봐야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울분 터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제3자인 제가 봐도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데 유가족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런 뉴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다른 관심사는 좋은 뉴스. 저는 좋은 뉴스가 너무 좋아요. 되게 따뜻한 뉴스, 마음이 따뜻해지는 약간 선행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언론학에서 good news is bad news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쓸 수 있는 뉴스로서의 가치 있는 뉴스는 나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크게 이제 뉴스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 되긴 했지만,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되게 해외 토픽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
혹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행 뉴스가 되게 적어요. 저는 선행 뉴스도 많이 내보내야 사람들이 더 선해진다고 생각해요. 아, 내 이런 선한 행동이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겠지. 나의 이런 행동이 별거 아닌데 이제 언론을 한번 타면 주위에서 반응도 오고 막 그런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한번 느끼신 분들은 저는 평생 선행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냥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해서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 뉴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우리 실생활에 그쵸. 영향을 미치지만, 네,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의 워딩이 많이 부각되는 그들만의 리그, 염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증 느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야 정치인들도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그들이 실행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거는 또 관심을 가지고 좀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어서. 맞아. 저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사례들 다음에 그 안보라 앵커의 불의를 참지 못한 사례만 모아서 이야기를 해도 변호사 한 분 모셔놓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큰일 나요.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네. 해서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네, 한번 에피소드를 그거는 다음에 적어놔야겠다. 풀어보도록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김나영 씨 유튜브에서 조세혈 모세포 기증하는 거,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나의 그 세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던 사실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된 게 그게 백혈병 환자 환우분들이 피가 완전히 다 내 걸로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세포가 이제 잘 정착을 해서 하면 또 다른 나의 피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혈액형도 바뀐대요. 네, 근데 그거를 김나영 씨가 하는 과정, 그러니까 10년 전에 신청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자기와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확률이 되게 또 적어서 10년 만에 연락이 왔대요. 기증 가능하시냐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게 나도 건강해야 되고 해서 안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과정, 그래서 혈액을 뭐 이렇게 뽑고 하는 과정까지 다 유튜브에 담아서 하셨거든요. 너무 훌륭하시다. 네, 저 너무 감동받았고, 저도 이제 왜냐면 그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아이를 좀 키우고 나서 아이가 저랑 2박 3일 정도 잘 떨어질 수 있으면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그게 어쨌든 맞는 분이 있어야. 맞는 분도 있어야 되고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기증을 받는 게 어쨌든 그 2번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건지 권하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다.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간절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선한 뉴스가 유튜브나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이 하는 거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파급력이 좀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유튜브의 내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뉴스보다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선한 측면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나영 씨가 저희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존경합니다. 네, 진짜. 내가 뉴스라이더 진행했었으면 바로 섭외했을 것 같아요. 섭외 응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최강희 씨도 하셨대요. 정말요? 그 나 혼자 산다에서 헌혈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성합니다. 저는 네.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좋은 일이라고 하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를 봐야 되는 거 정리를 하면 네. 정치가 1번인 이유는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염증을 느끼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자극적이잖아요. 염증 느끼는 파트가.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거기에만 보고 정치에 좀 신물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나의 실생활과 연결될 만한 포인트들은 꼭 잡고 가시라. 그래서 정치가 앞에 있는 거다. 네. 뉴스에서.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뉴스 보세요. 아, 요새는 뉴스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오늘 첫방 어땠어요? 저는 재밌고 조금 사례를 더 많이 들어도 될 것 같다. 네, 좀 조심스럽죠, 선배. 많이 조심스럽죠. 네. 욕할까봐. 아니 저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얘기도 네네.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사안적으로 해도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다음번엔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 오늘 첫 제가 문 받았잖아요. 되게 짧게. 어어. 네, 그래서 제가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네네. 스토리 했는데 네네.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했는데 좀 네. 다 부정적이셨어요. 네, 진짜. 그래서 뭐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염증을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눠지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AI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래야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울 때 네,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신물을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언론 종사자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반성 안 하셔도 돼요. 반성 잘하고 계세요. 잘 전달해야 네. 되겠다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면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이걸 켠 거니까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고 댓글이나 저희 유튜브 뉴스키트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색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초반에 주제로 또 얘기도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 편집 안 할 거예요. 노편집? 노편집 그냥 올릴 거예요. 나 실수 안 했나? 안 했. 내가 안 했나? 안 했어. 그럼 나 욕했나? 안 했어. 안 했어. 걱정하지 마.